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남들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2월에 절대 손 떼면 안 되는 것 3가지와 함께 캘린더에 반드시 적어야 할 날짜 7개를 달려드립니다. 그러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은퇴자분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금 비중이 높아서 어디에 넣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2월은 조용한 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월의 새해 자금 집행이 끝나고 3월 실적 시즌 전까지 숨 고르기 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실제로 2월 수익률은 다른 달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월에는 관망하자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상식이 뒤집어집니다. 2월이 조용한 건 평균입니다. 올해 2월은 평균이 아닙니다. 올해 2월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달입니다. 어떤 나라는 금리를 내리고 어떤 나라는 동결하고 어떤 나라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환율이 출렁인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출렁이면 여러분의 달러 예금, 금, 계좌, 해외 주식 가치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2월은 쉬어가는 달이 아닙니다. 2월은 계좌 성적이 갈라지는 달입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축이 3가지 있습니다. 정책, 수급, 기술.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정책은 중앙은행 결정입니다.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게 환율과 채권 가격을 움직입니다. 2월에는 미국 연준, 일본은행, 호주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등이 차례로 회의를 합니다. 오늘 바로 호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결정을 발표합니다. 2월 3일입니다. 이런 일정이 2월 내내 이어집니다. 수급은 큰손들이 사고 파는 흐름입니다. 대표적인 게 MSCI 지수 리밸런싱입니다. MSCI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따라가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빠지느냐에 따라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입니다. 2월 말에 리밸런싱 발표가 있고 그 후 실제 반영일이 따로 있습니다. 기술은 새로운 산업 트렌드입니다. 반도체 전시회, 스마트폰 메모리 업그레이드 사이클, 유리기판이나 CXL 같은 새로운 기술 용어들. 이런 것들이 2월에 집중됩니다.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미콘 코리아 2026이 열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발표가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정리합니다. 정책은 환율을 움직이고 수급은 지수를 움직이고 기술은 특정 종목을 움직입니다. 이 3가지가 2월에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달이 아닙니다. 이제 잘못된 준비가 만드는 전형적인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 확인을 너무 자주 합니다. 하루에 10번씩 앱을 열어서 내 계좌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어제보다 올랐다가 오늘 떨어지고 오후에 다시 오릅니다. 이걸 계속 보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뉴스를 많이 보면 안전하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많이 본다고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뉴스 과다 섭취가 매매를 흔듭니다. 불필요한 매매를 유발합니다. 둘째, 이벤트 캘린더가 없습니다. 2월에 어떤 날짜에 무슨 발표가 있는지 모릅니다. 발표 당일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됩니다. 이미 시장은 움직인 후입니다. 미리 알았다면 대비할 수 있었던 일을 뒤늦게 알아서 쫓아가게 됩니다. 셋째, 한 자산에 쏠려 있습니다. 금만 잔뜩 샀거나 주식만 잔뜩 샀거나 달러 예금만 잔뜩 해놨습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분산이 안 돼 있으면 한 번의 충격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3가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인식하고 바꾸는 겁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제가 아는 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64살입니다. 3년 전 공기업에서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덕분에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물가가 오르고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정 선생님의 자산 구성을 보겠습니다. 현금과 예금이 50%입니다.
금 계좌가 20%입니다. 국내 주식과 ETF가 20%입니다. 달러 예금이 10%입니다. 나름 분산해 놓은 구조입니다. 2월 초가 됐습니다. 정 선생님은 뉴스를 봤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원달러 환율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달러 예금 가치가 소폭 변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이 됐습니다. 반도체 전시회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리기판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유리기판이 뭔지 모릅니다. 기술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관련 ETF가 조금 있었지만 그게 유리기판과 관련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주에 해당 ETF가 올랐습니다. 정 선생님은 오른 걸 보고 더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뜨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2월 하순이 됐습니다. MSCI 리밸런싱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산 ETF에 편입된 종목 중 하나가 MSCI에서 빠졌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정 선생님은 왜 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분명 좋다고 해서 샀는데 왜 떨어지냐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상식 하나가 뒤집어집니다. 지수 편입은 좋은 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편입되면 자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편입 직후는 재료 소멸로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편입 기대감에 미리 샀기 때문입니다. 실제 편입되면 호재 출진이라고 해서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에서 빠지면 나쁜 뉴스지만 이미 빠질 거라고 예상해서 미리 팔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 발표 후에는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 선생님은 이 구조를 몰랐습니다. 발표일과 실제 반영일이 다르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뉴스 보고 따라갔습니다. 2월 말이 됐습니다. 금값이 출렁였습니다. 1월 말에 금값이 하루 만에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약 9.5% 급락이 보도됐습니다. 정 선생님은 그때 겁이 났습니다. 안전자산이라더니 왜 이렇게 흔들리냐고 생각했습니다. 2월에도 금값이 변동하는 걸 보면서 이거 파는 게 맞나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상식이 뒤집어집니다. 안전자산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안전자산도 가격은 흔들립니다. 금도 달러도 채권도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안전은 보유 방식에서 옵니다. 빚내서 사면 안전자산도 위험자산이 됩니다. 레버리지 없이 여유 자금으로 보유하면 변동을 버틸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안전은 가격이 안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정 선생님은 2월 한 달 동안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의사결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 뉴스 보고 추격 매수했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당황했고 금을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만 보냈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정 선생님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선생님은 67살입니다. 비슷한 자산 규모인데 2월을 전혀 다르게 보냈습니다. 최 선생님은 2월 초에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은행 회의 일정, MSCI 발표일, 반도체 전시회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전후에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발표가 나오면 하루 이틀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판단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유리기판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복잡한 기술 내용을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어떤 기업의 매출로 연결되는지 질문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금값이 흔들릴 때 팔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금 비중이 전체 자산의 20%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금값이 30% 빠져도 전체 자산은 6% 영향입니다.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까? 최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와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체크리스트라는 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3월부터는 본인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정 선생님과 최 선생님의 차이는 돈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보의 양도 아닙니다. 미리 준비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벤트 캘린더가 있었느냐? 판단 기준이 있었느냐? 비중 관리가 돼 있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2월 생존 체크리스트 15개를 드립니다. 그중 7개는 날짜 기반입니다. 캘린더에 적어 두십시오. 나머지 8개는 행동 규칙입니다. 매매할 때 참고하십시오. 먼저 날짜 기반 7개입니다. 첫째, 중앙은행 회의 일정을 적으십시오. 호주 중앙은행은 2월 3일 결정을 발표합니다. 미국 연준은 FOMC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일본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일정도 찾아서 적으십시오. 이 날짜 전후 이틀은 환율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달러 예금이나 해외 주식 비중이 높은 분은 이 날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MSCI 리밸런싱 발표일을 적으십시오. 발표일과 실제 반영일은 다릅니다. 발표일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반영일에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사고 팝니다. 이 두 날짜 사이에 가격 변동이 큽니다. 셋째, 반도체 전시회 일정을 적으십시오. 세미콘 코리아 2026은 2월 11일부터 13일입니다. 이 기간에 관련 기업들의 발표가 나옵니다. 유리 기판, CXL 같은 새로운 기술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일본 정치 이벤트를 확인하십시오. 일본 국회 일정이나 정책 발표가 있으면 엔화가 움직입니다. 엔화와 원화는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관련 뉴스가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유 보고서 발표일을 적으십시오. 미국 에너지정보청 주간 보고서, OPEC 월간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원유 가격은 물가와 연결됩니다. 물가는 금리 전망에 영향을 줍니다. 여섯째, 주요 기업 실적 발표일을 적으십시오.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나 ETF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실적 발표 전후에 주가 변동이 큽니다. 일곱째, 옵션 만기일을 적으십시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근처에서 단기 매매는 위험합니다. 이제 행동 규칙 8개입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최소 20%는 현금이나 만기 1년 이내 예금으로 두십시오. 이건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금입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1년치 생활비는 투자에서 완전히 분리하십시오. 이 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생활비가 투자금에 섞여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셋째, 손 떼면 안 되는 버튼 3가지를 정하십시오. 레버리지 버튼, 대출 버튼, 올인 버튼. 이 3가지는 2월에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레버리지 투자는 변동성이 큰 달에 특히 위험합니다. 대출로 투자하면 이자, 부담이 판단을 흐립니다. 한 종목이나 한 자산에 올인하면 그것이 흔들릴 때 전체가 흔들립니다. 넷째,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한 번에 사지 마십시오. 한 번에 팔지 마십시오. 사려면 3번에 나눠서 사십시오. 팔려면 3번에 나눠서 파십시오. 그래야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평균 매도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발표일 당일에는 매매하지 마십시오. 중앙은행 발표, MSCI 발표, 실적 발표 당일에는 시장이 출렁입니다.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움직이면 양쪽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켜보고 판단하십시오. 여섯째, 가격 확인은 하루에 한 번만 하십시오. 아침에 한 번 보고 끄십시오. 수시로 보면 불필요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일주일에 한 번도 충분합니다. 일곱째, 뉴스는 정해진 시간에만 보십시오. 아침 식사 후 15분, 저녁 식사 후 15분. 이 시간에만 경제 뉴스를 확인하십시오.
나머지 시간에는 보지 마십시오. 뉴스는 정보가 아니라 자극입니다.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판단이 흔들립니다. 여덟째, 투자 일지를 쓰십시오. 오늘 뭘 샀는지, 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적으십시오. 한 달 후에 돌아보면 본인의 패턴이 보입니다. 잘못된 패턴을 발견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날짜 기반 7개와 행동 규칙 8개. 합쳐서 15개입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종이에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두십시오. 매매하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이제 MSCI 지수 수급 대응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지수를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기준으로 삼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자동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옵니다. 빠지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중요한 건 발표일과 반영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발표일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제외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관들이 매매하는 건 반영일 장마감 시점입니다. 이 두 날짜 사이에 개인들이 미리 움직이면서 가격이 출렁입니다. 발표일에 편입 확정된 종목을 바로 사면 이미 오른 가격에 사게 될 수 있습니다. 반영일에 실제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 상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이 뒤집어집니다. 금리는 높은 나라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예금 이자가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리 차는 환율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약세로 돌아서면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금리 차이로 번 돈보다 환차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에 MSCI가 디지털 자산 보유 비중이 큰 기업 관련 지수 제외안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보류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해당 기업들 주가가 출렁입니다.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미리 움직이면 양쪽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기술 이벤트 대응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옵니다. 유리기판은 반도체 기판 소재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계열 소재를 썼는데 더 얇고 열에 강한 유리 소재로 바꾸는 겁니다. 차세대 반도체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CXL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입니다. 컴퓨터 부품들끼리 데이터를 더 빠르게 주고받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서버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 용어가 나오면 기술주는 먼 이야기라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식이 뒤집어집니다. 기술 이벤트가 수급과 실적 가이던스로 번역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미콘 코리아 같은 전시회에서 어떤 기업이 신제품을 발표하고 고객사 계약을 언급하면 그게 매출 기대로 이어집니다. 주가가 움직입니다.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확인해야 할 질문 5개가 있습니다. 첫째, 이 기술이 언제 양산되는가? 연구 단계인지 양산 단계인지에 따라 매출 반영 시점이 다릅니다. 둘째, 어떤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가? 소재 기업인지 장비 기업인지 완제품 기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그 기업의 관련 매출 비중이 얼마인가? 전체 매출의 5%인지 50%인지에 따라 주가 영향이 다릅니다. 넷째, 경쟁 기업은 누구인가? 독점인지 경쟁인지에 따라 마진이 다릅니다. 다섯째,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가? 기대감에 이미 올랐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됩니다. 이 질문 5개의 답을 채울 수 없으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답을 채울 수 있으면 그때 판단하십시오. 이제 자산별 점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비중, 리스크, 점검 방식만 안내합니다. 원화 현금과 예금, 인플레이션의 가치가 깎이지만 안정성이 높습니다.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유지하십시오. 금리가 낮아도 이 비중은 지키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쓸 돈입니다. 달러 예금, 환율 변동에 노출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기준 가치가 줄어듭니다. 환율이 높을 때 달러를 샀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금, 안전자산이지만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1월 말에 급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 금값도 흔들립니다. 레버리지 없이 실물이나 금 계좌로 보유하면 장기적으로 가치 보존 역할을 합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국내 주식과 ETF,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투자하십시오. 본인이 1년간 버틸 수 있는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하십시오. 그 범위 안에서 비중을 정하십시오. 개별 종목보다 분산된 ETF가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해외 주식과 ETF, 환율 변동이 추가로 영향을 줍니다.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기준 수익이 줄어듭니다. 환해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정리합니다. 어떤 자산이든 한 가지에 50% 이상 넣지 마십시오. 분산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책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교육 목적의 정보 제공입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내려야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와 대출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1년치 생활비는 반드시 투자금과 분리하십시오. 손실 감내 범위를 넘는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면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십시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할 일 3개입니다. 첫째, 2월 이벤트 캘린더를 만드십시오. 중앙은행 회의, MSCI 발표일, 반도체 전시회 일정을 적어두십시오. 둘째, 본인의 자산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현금 20%가 있는지, 1년 생활비가 분리되어 있는지, 한 자산에 쏠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손 떼면 안 되는 버튼 3개를 정하십시오. 레버리지, 대출, 올인. 이 3버튼은 2월에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2월은 쉬어가는 달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계좌가 갈라지는 달입니다. 오늘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